안녕하세요. 레이저스탁입니다. 첫 유튜브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많은 분들 의견이 이 화면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이 있으셨는데요. 그냥 이렇게 라이센스가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유튜브라든지 어떤 블로그의 내용을 쓸 때 이런 거로 좀 디스클레이머를 좀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튜브 구독자들 분들께서 제 의견은 개인 의견이니 여러분들 스스로 리서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. 두 번째로는 제 의견이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 자문사의 조언이 아니고 투자 자문사의 조언을 들으시려고 그러면은 미국 SEC에 등록된 자문사를 통하시라는 이야기. 그리고서 세 번째,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. 어제 FOMC에서 제롬 파웰이 뭐 얘기를 좋게는 했지만은요, 아직까지 시장에서 팔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내일이 내 마녀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쿼드 위칭 데이트라고 그래요. 그거는 매 분기 말 세 번째 금요일인데요. 3월, 6월, 9월, 12일입니다. 그러면은 네 가지 선물하고 옵션이 만기일이 있어요. 한국과는 달리 이제 네 가지 선물하고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이 변동성이 큰데요. 이 쿼드 위칭 데이트라고 해가지고 내 마녀의 날에 뭐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주식 시장이 상승이 되냐 하락이 되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검증된 이론은 없습니다. 즉, 하지만은 이 쿼드 위칭 데이의 마지막 이제 장 마감 1시간 동안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변동성이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선물하고 옵션을 실현을 할 것인지 연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트레이더하고 투자자들의 방향이 대개 이 1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 마지막 1시간은 내 마녀의 시간으로 부르고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 9월 13일 제 블로그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. 저번 유튜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금리 1.73%가 저항선이 돼가지고요. 지금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. 이 차트라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거는요. 이렇게 저희가 어느 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선에서 머물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차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도 뭐 차트를 많이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서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는 주식을 고르는 스탁 스크린이 기능이 있지만은 매수 매도 쪽에서는 이제 그 차트에 의존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.73%, 1.37%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했을 때 이제 그 시장이 조정이 받는 이제 시작점이 됐었고요. 여기서 보면 1.73%가 저희 하나 지금 저항선이 돼서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요 라인을 통해서 올라왔었고요. 그 전에도 이제 1. 저희가 6%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1.73%까지 올라왔고 다음번 관건은 1.87% 선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 당연히 금리 상승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요 라인 이번 주, 다음 주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1.73%로 넘어갈지 여기가 맥스로 돼서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머물게 되면 또 좋은 이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요. 저희가 기술주 부분이 많아요. 나스닥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제 3% 정도 떨어지면은 대부분 가지고 계신 포트의 크게는 7에서 10%까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. 하지만 S&P 500를 보면은요. 이렇게 시장이 잘 움직이는지 모를 때는요.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피벗 포인트입니다. 피벗 포인트를 보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S&P 500는 계속 움직이는데 그냥 보세요. 이 피벗 포인트에서 움직여서 R1을 넘은 상태에 있습니다. 즉 이번 달은 그렇게 나쁜 달이 아니에요. 많이 올랐었고 저번에 S1까지 내려갈 뻔 했었는데요. 이게 S2까지 내려가면 조정이 크게 되는 거지만 S1 근처에서 올라가서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 괜찮습니다.
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 R1선이 3,915에서 이 3,829 사이만 왔다 갔다 해도 시장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. 아마 4,000까지는 힘들 수가 있겠지만은 요 부근에서 이달, 다음 달 머문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. 여기서도 이제 그 다우존스를 보시면요. 다우존스가 R2까지 올라갔어요. R2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이 저항선을 못 뚫고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만 간다고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 기술주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.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는요. 계속해서 R2를 넘어왔어요. R2를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므로 너무 뭐 지금 기술주가 뭐 망가진다 어쩐다 이렇다기보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P 레이시오가 80이 넘어가고 이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없는데도 과평가된 주식들을 제외하고는 꽤 괜찮은 매수의 기회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시장이 좀 애매할 때는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섹터 로테이션인데요. 이 11가지 섹터 로테이션을 보면은요. 지금 이제 XLK는 이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. 그래도 나스닥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가죠. XLE는 에너지는 급격하게 올랐어요. 급격하게 이제 올랐다가 지금 이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. XLF, 즉 파이낸셜 쪽은 그동안은 안 좋았었거든요. 그러므로 이자가 높기 때문에 시장 이자가 높다는 거는 얘네 수익이 많다는 거거든요. 이 은행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인터레스트 마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객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높은 이자로 자기네가 돈을 연준이라든지 다른 데서 펀딩을 해올 때는 싼 이자로 그래서 이제 저축 이자는 싸고 그리고서 이제 대출 이자는 높아가서 그 차익을 먹는 거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높아질수록 얘네는 돈을 이제 잘 벌게 되는 이제 습성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XLF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. 앞으로도 XLF가 그동안 이 보시면은 3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별로 오르지 않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 대비해가지고 그리 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포트에 한두 개 정도 담으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리스크 해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제 그 XLI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부분이 그동안 실물 경기가 이 테크 위주 산업만 됐었기 때문에요. 그동안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제조업 쪽 부분이 약했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쪽 부분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 이제 XLF하고 XLI를 조금씩 보시면서 포트에 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한국 분들한테 많이 가지고 계신 게 테슬라거든요. 테슬라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 발표한 거하고 오후 장 끝나고 발표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. 그거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. 동일한 날짜 어제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이거는 피델리티에서 이제 트레이딩 센트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자료를 받아봅니다. 얘네 자료는 저도 가끔 이제 참조를 하는데 이 시간을 보면 재밌는 게 아침 8시에 발표할 때는 숏텀으로 리바운드해서 873불까지 갈 수가 있다. 이 얘기인즉슨 저번에 이제 582불 그래서 반등을 해서 701불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유지를 하면 이제 870불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시간이 어제 7시 53분이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녁 8시 53분에 발표한 자료는요. 이 어제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있는 660불을 680불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620에서 600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. 이게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좀 잘 보는 친구들의 의견인데요. 이만큼 테슬라가 변동성이 높습니다. 어느 같은 곳에서 발표한 게 아침 저녁으로 조변
섞게 하는 지금 분위기인데요. 무엇이 맞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은 S&P 500에 테슬라 지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이 하락은 이 좋은 매수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테슬라를 피벗 포인트로 보는 경우에는요. 이게 사실 이제 피벗 있는 데가 이제 725불 정도가 되고요. 지금 현재 653불. 그리고서 저번에 S1이 이제 590불 정도가 됐는데요.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요 부근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, 그래서 제가 이 테슬라가 600불 선에서 안착이 되면은, 특히 650불 선에서 안착이 되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. 다음 달 그 테슬라 이제 그 딜리버리 넘버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, 테슬라가 지금 반도체 부품 공급 영향 때문에요. 많이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.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모델 S 같은 경우에는요. 지금 오더를 한다 그래도 지금 4주에서 11주 정도가 걸리는 상황입니다. 이 모델 3의 경우에는 지금 1, 2주 정도가 걸리고 있고요. 그러므로 이제 다음 달 그 테슬라 실적하고 테슬라 이제 판매 대수를 봄에 따라 가지고 이 테슬라 주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뭐 테슬라가 뭐 어제 뭐 거의 7%가 떨어져서 뭐 653불인데요. 요 정도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. 지금 현재 이 동부 시간으로는 한 아마 새벽 한 5시쯤이 됐었을 텐데요. 10년 노트가 1.69로 좀 내려가고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1.73에서는 좀 조정이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하고 다음 주를 보면은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는 안정화되는 기간이 나올 겁니다. 그럼 저희한테는 좋은 그 매수 기회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새롭게 현금 투자할 거에 한 10에서 15% 정도 투자를 들어가시면서 3월 말, 4월 초까지 이제 좀 이 저점의 기회일 때 좀 매수를 하시고, 그러면은 이제 4월 말 그리고서 5월 달 되면은 시장이 꽤 많이 상승이 될 겁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시장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. 미국 시장은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집니다. 뭐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쯤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실제로는 보면은 2018년에도 막 굉장히 많이 또 한 35% 정도 떨어졌었고요. 그 전에 트럼프가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이 시장의 변동성이 많은 시장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파는 전략만 알고 그렇게 따라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산은 2~3배로 늘릴 수가 있어요. 너무 항상 뭐 버텨야 된다. 나는 매도를 못한다. 그런 식의 마인드를 좀 더 바꾸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. 돈 버는 겁니다. 그것도 많이 버는 거예요.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은요, 기회를 매일 잡아야 되고,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냉정한 이성과 그리고서 단호한 결단력을 갖추셔야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레이저 스탁이었습니다.